반갑습니다. 영목남입니다. 시장 상황은 좀 최악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투자 금액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이 구간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36K, 37K 구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0K 이 구간을 지지로 보지 않고 이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 기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14% 이상 빠지는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 누군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가격분을 다 받아먹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강하게 받아먹었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받아먹은 가격보다 더 떨어오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느낀 점은 36K와 37K 구간은 시장 심리상 누군가의 평단이며 누군가 받아먹었다고 해도 그 이상의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하고 이번 하락에 적응시켰습니다. 뒤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조건 중에 36K에서 37K 구간 그리고 공포지수가 10대가 되는 거를 이제는 충족시켰습니다. 다음 조건은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결국 해외 자본에 의해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상태가 낀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해외 거래소에서 상승 스타트를 끊고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 살살 털릴 때 그 순간을 상승의 스타트로 생각하고 강하게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직도 한국산 비트코인이 비싼 걸 보아 아직 매수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조금 더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시장을 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승할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즉 미국 나스닥의 상황이 꽤 안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여 이 시장을 짧게 보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차트 분석만이 아닌 비트코인을 같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같이 분석하는 뭔 미친놈이 다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약 판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증명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증명 그리고 지분증명입니다. 에이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분증명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하는 코인입니다. 내가 이 에이다라는 코인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며 다른 지분 검증자에 비해 이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 이상의 에이다만 보유하고 여러 검증 단계에 기여를 하면은 보상으로 에이다를 받습니다. 즉 코인을 많이 가진 노드로 에이다 채굴이 가능합니다. 작업증명은 매우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지분증명이랑 다르게 블록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비용적인 부분을 체킹해야 됩니다. 지분증명인 에이다는 채굴을 할 때 에이다를 비용으로 쓰고 에이다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에이다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주로 에이다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업증명인 비트코인은 전기세와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에이다 채굴기의 유지보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1000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에이다는 1000만원치를 사면 되고 비트코인은 채굴기를 여러 대 관리해야 함과 동시에 더 많은 전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 작업증명은 그 시스템이 단단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결국 검증자에 의해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이며 에이다를 1000만원어치를 구매한 사람이 이 시스템을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채굴기를 여러 대 구매하고 더 많은 전기세를 쓰는 비트코인이 시스템을 떠나기 쉽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에이다가 훨씬 더 떠나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트코인에는 수많은 비용이 녹아 들어감으로써 그 비용에 대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많다입니다. 채굴자들이 공짜로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비트코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채굴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채굴되는 난이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며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해시레이트는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우하향하고 있지만 해시레이트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직도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에 채굴자들이 이득을 취하기에 좋은 자산이다 라는 점이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 MPI라는 지수가 2 이상이면은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됐을 때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수가 2 이상을 찍은 적이 없고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뚫을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비용이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만 취하려는 기업 특성상 지금 이 구간에서 팔지 않았다는 거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8천만원에도 팔지 않았던 채굴자들이 지금 4,400만원 구간에 왔다는 거는 채굴자들이 들인 비용보다 어쩌면 더 싸게 사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을 채굴자들이 계속 축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팩트를 기반한 절대적인 시선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이 꽤 갈릴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과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 잡는다고 봅니다. 미국의 통화 공급량입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완만하지 않은 곡선이지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 금리가 거의 제로로 향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냄으로써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률은 7%에 달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현재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다만 터키의 힘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오기 힘듭니다. 무조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폭발이 필요합니다. 달러를 정부 마음대로 돈을 풀어냄으로써 달러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면은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트레이더들도 신경을 쓰긴 한다만 그냥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는 레버리지 롱 청산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지만 비유동 자산의 자금은 그렇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연준이 무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풀린 돈이 중앙은행으로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금리를 올리는 순간 미국이 감당해야 될 부채는 또 크기 때문에 올리기 힘들 겁니다. 와중에 중국은 경제를 더 키우기 위해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업이 강한 국가이며 미국과의 무역 간 큰 공생관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떡상 시나리오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점점 증가할 것이며 채굴자가 정착한 나라를 이탈하는 악재가 없는 이상 폭락하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해시레이트의 감소는 곧 비트코인의 채굴이 쉬워지고 그로 인해 채굴자들은 채굴이 쉬워진 비트코인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는 매도를 할 게 뻔합니다. 고로 해시레이트는 지금도 증가 중이고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말은 곧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고평가됩니다. 두 번째, 연준은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 인상기에는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인상분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을 써야 되는 미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 돈을 마음대로 푸고 있는 중국의 제품을 구매하기에 그리고 중국은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단연 외화 유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혀야 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에 자금이 쏠리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건 호재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비트코인이 우수 자산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투자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기관들이 앞다퉈 투자를 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다시 열광에 휩싸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충분히 1억 이상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고 또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하면은 강세장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채굴자들은 첫 강한 상승 파동에 매도를 하였고 채굴자들의 매도가 시작된 뒤에 약 5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굴자들이 매도가 시작되면은 1차 익절 그리고 고점 대비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면 그때를 또 매도 시기로 보겠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매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오직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다른 알트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상승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진짜 인식되는 순간에 유일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고로 비트코인을 투자 비중에서 제일 늘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떡상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습니다. 투자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매매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 따라 매매하시면은 금방 거지 되시니까 절대 따라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문남이었습니다.